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립협회라는 건 우리나라가 좀 자주적인 나라가 되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협회니까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독립협회가 활동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알아보면 을미사변이 있었죠.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이때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거죠. 민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1895년이죠. 당연히 이때 고종은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쵸? 민비가 그러면 왜 일본한테 시해를 당해? 바로 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종은 이제 일본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걸 뭐라고 불러?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 옛날에는 이게 바로 도망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본의 눈치를 좀 보다가 1896년에 도망을 친 건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 아관은 러시아의 공사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사관이 되겠죠. 파천은 왕이 거기로 도망을 갔다.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바로 고종이 피신한 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즉 일본이 두려워서 결국 자신도 죽을까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간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참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관파천 이후에 결국에 이제는 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권, 이런 경제 침탈 같은 걸 하겠어요. 이런 러시아와 같은 서양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경제적인 침탈을 하는 겁니다. 뭐 나무를 베어가는 산림 채굴권이나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침탈을 가해오고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바로 독립협회는 바로 이런 러시아를 이제 비판하면서 서양 세력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독립협회가 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독립협회가 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중심이 되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서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서재필 이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에서 들어봤어? 갑신정변 때 들어봤잖아, 그지?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로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의사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이 서재필이 다시 돌아와서 이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뭘 만들겠어요? 신문을 만드는데 바로 독립협회가 만들었으니까 무슨 신문이겠어요? 독립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글로도 신문을 만들고 서지필이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뭘로도 신문을 만들겠어요? 영어로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원래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허물고, 그러니까 영은문은 중국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부셔버리고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널리 알리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과 자주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 고종도 역시 이 독립협회를 어느 정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기가 와 있어서 서양 세력들이 자꾸 조선을 침탈해 오는 것 같으니까 이 러시아나 이런 서양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이 독립협회를 고종이 지원을 조금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독립협회가 열었던 토론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자,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 그대로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이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자리지. 뭐 조선시대만 해도 뭐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하면 뭐 반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주로 비판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주로 서양 세력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양 세력들을 이 조선을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의 그런 업적 중에 하나라면 바로 이 러시아가 절영도, 지금의 이제 부산에 가시면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영도라고 하는 섬을 러시아가 이제 빌려달라. 자기들이 뭐 석탄인가 뭐 이거를 하는 창고로 쓴다면서 마음대로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절영도를 조차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공동으로 세웠던 은행 같은 것도 폐쇄하는 등 조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관민공동이라는 것도 열어서,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각 대신 즉 관리들, 고종이 밑에 있는 관리들까지 참여하는 이제 이런 관민공동회까지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관민공동회를 열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고종이 바로 이 독립협회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에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조선이 근대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의 6조라고 하는 내용들을 결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려고 했는지 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사람들과 당시 생각들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입헌군주제예요. 자, 입헌군주제 하면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왕도 뭐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 헌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입헌군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재정일원화, 우리 가보개혁 때도 공부했죠. 재정일원화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탁지부에서 돈을 하나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범죄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자가 된 피고, 그런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근대적인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에는 피고인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우리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봤잖아. 그지? 막 다 주리를 틀어라, 곤장을 때려라 막 이래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피고의 인권도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독립협회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이 더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정치가 이런 국가적인 것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일반인들의 생각이 왕이나 신하들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생각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바로 뭘 만들어야 된다? 중추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추원 관제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의회를 만들겠다 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의회라는 건 여러분이 뭐냐면 국회의원 생각하면 돼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제 국왕의 자문기구,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중추원이 바로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25명은 황제가 임명하고 독립협회에서 선거로 25명을 뽑아서 뭐 법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하거나 뭐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운동까지 벌이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고종이 독립협회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로 이제 발전시켜주면서 지원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의회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지. 왜? 자기가 왕인데 지금은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의회를 만들어서 백성들 중에서 대표를 뽑는다? 이거는 고종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만민공동회를 결국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결국 해산시켜버리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산시키는 과정을 보면 결국 뭐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즉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한다.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걸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보부상이었던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얘네랑 독립협회랑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일부러. 이 황국협회 애들이 만민공동회나 독립협회 애들하고 이제 싸움이 나면 그래서 결국 고종이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결국 군대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고종은 이렇게 독립협회를 처음 지원하는 듯 하다가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고종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종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종은 이런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바로 뭘 선포하게 되냐면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대한제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조선이 아니라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 거야? 대한제국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대한제국은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황제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황제의 나라. 이게 바로 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하기 위해서 바로 궁을 돌아와요. 아까 아관파천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다고 했죠.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비판하니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덕수궁, 그 당시에는 경운궁 이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안 가고 경운궁으로 간 줄 알아? 경운궁이 러시아 공사관이랑 제일 가까운 궁전이었거든. 그래서 바로 이 경운궁으로 가. 그러니까 고종의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대한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한제국은 바로 뭘 나라의 기본으로 보냐면 구본. 그러니까 옛날 것을 바탕으로 신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본 옛날 것을 이어간다. 그래서 바로 뭐 하냐면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야. 황제권을 강화. 그리고 자신이 황제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전까지는 중국만 황제를 쓸 수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되면서 바로 민비, 이미 죽었잖아요. 요 민비가 이제 명성황후로 황후, 황제의 부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권을 결국 강화하게 된다. 이게 일종의 대한제국의 개혁의 한계점이 되는 거죠. 왜? 황제의 권력만 너무 강화시켜놨다.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황제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는 걸 만들면서 들어만 놓으세요. 선생님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고 본인이 행정, 법도 만들고 모든 군대, 외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갖는다라고 규정해 놨다.
그래서 전제군주 국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신참 이제 새로운 것들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개혁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불러요.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왜냐하면 연호 그 나라의 이름을 광무라고 했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다 라고 부릅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개혁. 그래서 신참 이걸 보시면 양전사업을 벌였다. 양전사업은 토지를 이제 근대화하는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네 땅이고 내 땅인지가 불분명했으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문서인 지계라는 걸 발급한다. 이거는 일종의 근대적인 토지 문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계를 발급한다. 그 다음 또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뭐 공장이라든지 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공업의 발달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것도 가끔 나와요.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즉위식을 한 건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환구단이다. 그래서 이 환구단 사진도 한번 나오는데 환구단은 천자, 그러니까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중국에만 있어. 중국만 황제라고 부를 수 있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황구단을 만들고 본인이 황제가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더 자주적인 국가가 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 한계점이 분명히 나와 있었죠. 한계점.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가 한계인 것 같아? 지나치게 누구의 권한만 강화해? 황제의 권한만 너무 강한 거지. 그치? 그러면서 누구의 그런 국민들의 뭐랄까요? 기본권이라든지 자유 이런 것들은 별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광무 개혁이 좀 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이런 것들 봐주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읊어보면요. 독립협회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여 러시아의 뭐의 조치 요구를 막았다.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는 것을 막았다.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무슨 6조를 결의했다. 허니 6조. 이거 하면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독립협회는 정부와 협의하여 의회인 뭐의 관제 반포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요 의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종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해산당하게 되었다. 그 다음 고종은 뭐 국제를 반포한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다. 여기서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를 해서 발표해서 대한제국이 전제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황제권 강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선생님도 참 외우기가 쉽지 않네. 그냥 대한국 국제구나, 대한제국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게 바로 원수부였다. 됐죠? 그 다음 대한제국은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뭘 발급했다?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급했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어떤 것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고 어떤 것이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인지 이 정도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